반갑습니다. 예. 연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유우진이라고 하고, 얼굴 뵈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 같이 호흡하시다가, 느낌이 오잖아. 자기가 됐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연기는 되게 엄청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이렇게 간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출판으로 하게 되면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까지 되는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요거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봐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두 과목인데 요거 300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 제가 임의적으로 막 줄이긴 했거든요.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500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워버리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양에 이게 막 허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가볍고. 근데 이제 양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에서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열심히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3기까지 볼 겁니다. 이 책은. 제가 뭐 중간에 책을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례집도 굳이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뭐 추가로 보충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안 풀어보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뭐 수업 들어줬던 분들은 알겠지만 1기, 2기, 3기 자료에서 거의 나와요. 거의 올해도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엄청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제 거 강의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르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거의 나올 겁니다. 거기 나올 거고, 제가 지금 한 3년차, 이제 3년차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때는 많이 못 맞췄고요. 두 번째도 한 문제 못 맞췄던 적이 있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 거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2, 3기 자료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 때는 제가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를 알려드리고 그것만 공부해서 오는 겁니다.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거 보고 점수를 나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웬만하면 그때 끝나긴 할 텐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명씩 다 대면 참석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 여기 연구실 쪽에 와서. 지금 답안지 구성하는 방법을 잘 못하면 계속 허덕여요. 계속. 그리고 언제가 재미가 없어지냐면 4월달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4월달이. 4월달에 1차만 하면, 동차 하시는 분들은 4월달 1차만 하시는 거고요. 2차 하시는 분들은 4월달에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4월달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양에 치여서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동차 하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연기 1기 때 본인의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게 1차 끝나고 놀게 돼요. 1차 끝나고 내년에 한번 연기 다시 듣고 한번 해볼까? 이전에 들었던 거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그냥 같이 하죠. 1차 보고 이거 채점 매면 나와요. 저 아직 발표가 안 나는데요. 아니, 시험지 줘.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와서 채점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하면 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시험 보거든요. 1차. 일요일날 우리 학원이 쉴까요? 우리 학원도 안 쉬고 저도 안 쉽니다. 이게 왜 내가 나왔는데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문제를 제가 동차생분들은 전날 토요일날 알려드립니다. 주제를. 그러면 그것만 보고 오십니다. 근데 나는 그거 말고 나는 전 범위를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장단점은 확실히 있죠. 제가 알려드리면 주제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총 6문제가 나오죠. 1, 2교시 합쳐서. 6개의 주제인데 머릿속에 있다는 거고, 단점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말고 저는 그냥 범위 지정해 준 걸로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3기는 전범이에요. 이 책을 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 회독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흐름 파악이 좋습니다. 우리 시험이 특히 2교시 집단법,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주제가 여러 개가 합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썼던 거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너무 벅차다. 그러면 단타로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연기 때. 연기 때 재미 못 붙이면 이거 노무사 시험이 되게 귀찮아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뭐 동차생분들이 거의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기 때는 수업을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2기 때는 제가 조치를 뭐 해놓아서 뭐 동영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는 거 아니야. 2기 때가 4월 달에 시작할 건데 여러분 4월 달에 1차만 하시면 1차만 그리고 1기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기 때는 시험을 많이 봐요. 대신 그 시험도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1기까지 하면 총 24개의 주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기본기를 닫고 이제 동차 하시는 분들은 1차로 가시는 거고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헌동차도 있으시면 헌동차는 같이 해도 되는데 1차를 예전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붙었던 때랑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헌동차 분들은 1차를 좀 더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 돼요. 우리 40문제로 변했고 1차에서 어렵게 내려고 아예 마음 먹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1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연기 1기 걸 보면 거의 1차에 한 40%는 해결이 돼요. 조문을 그러니까 너무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법조문. 그래서 동차하신 분들은 특히나 유예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 없는데 독서대에 이렇게 놓고 법조문을 항상 옆에 두고 하세요. 팔잖아요, 법전. 그죠? 그거 놓고 옆에서 놓고 주제가 들어가면 저희 교재 법조문이 있거든요. 이거 보는 것도 좋죠. 근데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서 보고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문이 그대로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걸 조금만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뭐 1차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좀 봅시다 하면은 그것도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힘드시거나 뭐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 대신 되게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놓고 나면 여기서 우와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편하게 있어요. 길이가 짧은데 막 의자 두 개 연결해서 뭐 이러고 있을 거기서. 그래서 편하게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되고 뭐 노무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노무사 개업한 지는 제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합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연기는 무조건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재미. 그래서 무조건 재미를 붙이시고 요거 강의 계획서 일단 조금 보시면 제가 초반에는 기침을 좀 해요. 초반에는 이제 왜냐면 목을 주말에 이제 잠가 놨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집에서 목소리를 거의 못 내는 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에 혼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제가 3번 걸렸는데 3번 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장기침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제 모르겠어요. 폐가 망가졌는지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신도 다 했었고 그리고 저는 막 그 이동 경로 뚫을 때도 제가 걸렸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어디 뭐 지방 병원에 감금시키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그렇다고 막 뭐 제가 뭐 한 게 아닌데 어떤 거래처 대표님 만났는데 그 거래처 대표님이 좀 살짝 이상했는데 도망쳤어야 되는데 계약 받겠다고 있다가 걸렸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다시 유행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학원을 조금 재미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핑계예요.
학원을 못 온다거나 그러는 거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결혼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뭐 가족 행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만났던 분들의 무슨 행사 같은 게 간혹 있어요. 주말에.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동영상 강의로 돌리겠지만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학원에 와서 수업 들으면 끝나요. 책이 끝난다고. 내가 여기 와서 자든 내가 여기 와서 너무 피곤한데도 그냥 눈 뜨고 있든 어쨌든 진도가 끝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특히 법학 과목은 처음부터 1쪽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수학의 정석하고 똑같아. 집합 명제만 겁나 열심히 봐가지고, 그죠? 존나 열심히 봤어. 근데 뭐예요? 수능 때 집합 명제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찾기 시작하지. 이럴 리가 없네. 출제위원이 오류를 했네. 그죠? 제가 그랬어, 제가 수학을 진짜 못 봐가지고. 집합 명제 죽어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명제도 좀 뒤쪽으로 가면 좀 어려운 게 좀 있잖아요. 그건 또 안 봐. 앞에만 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1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쟁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진짜 그건 진짜 중요해요. 그건 끝까지 보셔야 돼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외계어일 수 있어요. 근데 외계어일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국가 상대로 소송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나한테 뭘 걸어가도 다 잘 모르는 판국에 내가 이 사람들 상대로 무슨 소송을 걸어. 그죠? 여러분 뭐 내가 사는 구청의 구청장을 본 적 있어?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걸 일 없단 말입니다. 심판? 심판이 뭐야? 그죠? 나는 내가 아는 건 축구 심판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면 1부터 끝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원래 이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해 안 되니까 그건 계속 하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쟁송법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마 반복을 계속 시키실 겁니다. 반복을. 그래서 용어에 익숙함, 그게 제일 중요하고, 민사소송법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제가 경영조직론은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잘 패스. 저는 인사관리 때문에 시험을 많이 떨어져 봐서 패스. 그래서 인사관리도 몰라. 저는 인사관리 할 때 신림동에서 유명한 강사들 거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그 강사님들 답안에서도 우수 답안 쪽에 드는 답안도 많이 써봤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총 3번 봤거든요, 2차를. 실제 시험에서는 53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그래서 저한테 인사관리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많이 쓰고 정말 그림도 그리고 자도 하고 영어도 진짜 열심히 쓰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돼. 대가리가 이상한 거죠. 그냥 어쨌든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뭐야? 양이 많아. 양이 많고, 그리고 문제는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 계획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두 문자를 따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 사실관계를 계속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왜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아요. 머리가 정말 좋아. 나는 머리가 진짜 좋아서 딱 보고 그냥 미친 듯이 암기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관계를 보면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례를 볼 때 판례가 왜 나온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판례가 왜 나오냐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양당사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에 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법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요건 가지면 이 법 규정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건 그런 판단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하면 그게 걔네가 허투루 이렇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니네 노무사 시험에 출제할 거 생각하고 판사님이 뭐 이렇게 쓰시겠어요? 바쁘신데? 대법원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야 법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왜 나오는지를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 거고, 법 규정이 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많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왜? 그 판단 요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안 외워진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두 문자 따는 거는 오케이인데 마지막 상기까지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두 문자는 안 땄었어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이해. 대신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하셔야 되고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정말. 물론 뭐 시원한 데서 책 보고 따뜻한 데서 책 보니까 사람들 안 힘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깐 그냥 친구들도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 좀 있고 그렇게 좀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의 길이 좀 가깝지. 친구 다 만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먹어도 돼. 술 조심하십시오. 술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게 됩니다. 연기 1기 때는 주기적으로 뭐 내가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먹겠다 그걸 지켜지다가 2기 3기 때는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 날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웬만하면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끊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흡연 하시는 분들은 담배 끊고 공부해야겠다. 아니, 끊으면 공부 더 안 됩니다. 그냥 피세요. 그냥 피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뭐 잔소리 같지만 이런 걸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다른 시험 때문에 한 7년 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수없이도 많이 떨어져 봤죠. 그래서 20대부터 30대 초반, 제가 30대 초반이 됐으니까 20대의 기억이 군대 갔던 기억하고 운전면허증 시험 합격한 거 없어. 그다음에 없어요. 다 저기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성과 있었나? 그 성과라고 보긴 좀 그렇고 어쨌든 성과는 뭐 업무할 때 조금 이제 뭐 소장구 좀 볼 줄 안다는 거 그런 게 답니다. 그런 게 다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노무사 시험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1년 만에 되겠지 내가 하고 했는데 1년 만에 무슨 1년만 저 진짜 아직도 기억합니다. 1월 달에 저기 학교교육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딱 수업 들었는데 제가 듣고 그날 바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제가 준비했던 시험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죠. 뭐 한 12문제를 이렇게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 많이 쓰니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너무 못 써서 깜짝 놀랐고 근데 다행히 이제 법학 과목은 좀 잡았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요것만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자, 노무사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시험도 아닙니다. 노무사 시험은 절대 공부량이 필요한 시험이 제가 판단을 하면 제가 원래 준비했던 시험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시험이었는데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험이고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정말 좋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노무사 시험은 머리가 좋은 것도 장점이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절대적인 공부량을 잘 채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노무사 시험이 쉽냐?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리고 자꾸 이 댓글 이런 데에 노무사 시험은 쉽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니까 누구나 다 들어왔지만 나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양 때문에. 노무사 시험은 쉬운 시험은 아니고요.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공부량이 딱 채워져야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고시까지라고 좀 그렇긴 그렇고 이제 거의 준고시급 된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1년 만에 된다는 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운이 엄청 따라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무사님 뽑았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말을 해요. 운이 좋았다. 그분이 이제 법대 나왔고 보니까 학점도 엄청 좋아요. 엄청 어리고. 그리고 면접 때 말 좀 시켜보니까 이 암기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벌칙조항을 다 암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머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거의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돌아다니는 소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됐고
제가 시험 봤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제가 시험 다시 보면 저는 못 붙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못 붙습니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훨씬. 난이도가 2배 이상 더 어려워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이제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2차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세요. 그죠? 노동법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쓸 양도 많고 문제 2페이지 넘어갔잖아요. 이제 내년에 4페이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죠? 75분에 문제 읽다가 30분 지나가면 여러분 허걱거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각종 시험들이 어려워지는 그 단계에서 시도했던 시도들이 지금 우리 노무사 시험에 다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특강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무사 시험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인사팀 업무를 좀 하시다가 이런 게 있구나. 괜찮구나 하고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 노동운동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한 50%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유망 업종, 자격증 딱 쭉 뜨잖아. 오늘 또 하는 김에 좀 전문직을 해볼까? 클릭 딱 눌렀더니 쫘라락 떠. 변호사 패스, 노숙소 가고 막 힘드니까. 그리고 회계사, 숫자 패스. 그러면 회계사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세무사 떨어지죠. 아웃.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뭐지? 부동산 하는데 갑자기 계산하는 거 있어. 패스.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해. 하다가 노무사 딱 눌러갔는데 일단 과목 마음에 들죠. 노동법. 괜찮은데? 그죠? 그리고 60점 넘으면 된대. 여러분, 다른 시험도 다 60점 넘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 시험에만 그게 보일까? 그죠? 과목이 조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은 시험입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시험 들어갈 때 그 교실에서 그 답안지가 1등을 하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많이 떨구려고 하죠. 그래서 1차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시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난이도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2차 시험도 이번에 행정 같은 거 보시면 범위를 엄청 늘려놨죠. 이유는 공부 많이 해라 이겁니다. 이제는 뭐 이만큼 보고 못 들어와. 그러니까 동차생을 없애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년, 2년 안에 나가면 저는 엄청 빨리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나가도 성공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죽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저랑 같이 왔던 학생은 거의 3기 마지막에 거의 죽어갔어. 얼굴이 처음에 연기 때 봤던 얼굴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끝까지 어쨌든 해보겠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일 안 만드는 게 좋긴 한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빠지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라던가 월요일 날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은 이렇게 뭐 PDF란다. PDA? 아닌가? 아이패드? 그런 걸로 요즘 수업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칠판이 없어졌다고. 근데 우리는 쓰는 시험이잖아요. 우리 아날로그를 해야 돼요. 우리 아날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만약에 키보드 치는 걸로 바뀌면 그때는 바뀌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은 주고 쓰는. 그건 법대 교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험이에요. 법대 교수님 1학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민법조금씩 법조문 1080조인가? 다 떼껴서 가져오세요. 그게 리포트입니다. 한자 있는 걸로. 그죠? 그게 다 리포트예요.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애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리포트 제출일 마지막 일주일 전 독도실 그때 처음 가봤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들어요? 학생이 찍으면 돼요. 찍고 들어가. 그래서 그거 계속 베끼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몇 조 빼먹고 그렇게 하겠지. 교수님이 다 보겠어요. 그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법대 교수님들은 그게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이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대 교수님들이 대부분 노스쿨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변호사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익숙할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셔야 되고, 볼펜 같은 거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에너겔이나 이런 거 0.7이나 0.5는 조금 얇아요. 0.7, 1.0은 좀 두꺼워서 손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0.7 쓰는데 에너겔, 뭐 제트스트림 뭐 이런 거 있죠, 유명한 거 쓰시면 돼. 모나미는 추천하지 않아. 모나미는 볼펜통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트스트림, 만년필 안 돼. 하지 마세요. 만년필 뭐 잉크 쫙 이렇게 뭐 있어요? 쫙 딱 썼는데 갑자기 잉크 탁 엎어지면 어떡해? 그때부터 멘붕이 시작하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거 하시고 팁을 안 알려주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 펜을 여러 개 사는 게 아니고요. 펜을 하나만 사시고 심을 사시, 심. 그게 훨씬 쌉니다. 훨씬 싸고 내가 원래 자주 쓰던 펜이 익숙해요. 그죠? 펜을 맨날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로 하시고 3기 시작돼서 내가 시험장 가지고 갈 펜을 미리 결정해가지고 3기 때는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심을 바꿔서 가져가시면 조금 좋아요. 이게 본인이 잡는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이렇게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자리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거 시험장에서 어차피 내 시험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바꿔달라고 하고 간혹 냄새가 많이 난다, 앞에 사람이. 그럼 과감하게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신경 여러 머리 아파가지고 문제가 안 읽혀. 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 지금 그 주위에 내년에 또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과감하게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 돈 많이 내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학원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희 그 노무사님들이 얘기 많이 해줘요. 학원 강의 하니까 이번에 작년에 되신 분들은 막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늦게까지 썼다. 뭐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만 쓰세요. 삐치고 걷는데 늦게까지 썼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써야지. 그죠? 써야죠. 근데 대신 감독관이 제지하면 쓰지 마세요. 감독관이 제지했는데도 유호진이 계속 쓰라고 해서 써야지? 쓸 수 있지. 그럼 그 다음 시간부터 감독관이 거기만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굳이. 감독관하고 내가 감독관하고 싸워야지. 왜 싸워요? 그죠? 싸우지 마세요. 합격하면 싸울 일 겁납니다. 합격하면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고 푸세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조금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시험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다 예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요. 원래 다 예민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예민해요. 다 예민하니까 서로서로 예민하니까 서로서로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고, 독서실이나 뭐 요즘에 스터디 카페 많이 가시니까 거기서도 뭐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토요일날 강의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토요일날 강의 준비하는 내가 저희 집 앞에 스터디 카페 제가 회원 끊어서 가잖아요. 거기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아저씨가 제 노무사를 벌써 한 4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언제 오픈해야 되냐? 근데 저한테 그랬어. 근데 왜 한 과목만 공부하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한 과목밖에 안 하는데 일부러 이 책 가지고 했거든요. 어제. 근데 이름을 모르지. 참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 커피 메이트입니다. 커피도 제가 한 잔씩 사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수험생인데 돈 괜찮겠냐.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요. 집에서 막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재밌게 하시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조금 이런 비속어나 이런 걸 좀 가끔 씁니다. 가끔은 아니고 꽤 써. 그래서 그냥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이런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른생활 사나이였고 그래서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체 강의 가서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 기업체 강의 뭐 이렇게 이사님들이 막 이렇게 앉아 막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에 탁 이렇게 나오면 욕이 나오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몰입도가 막 이렇게 생기죠. 그죠? 똑같아요. 뭐 근로기준단 근로자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죠? 이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이사님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사님들이 할 때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쪼이 다 까이고 위에 올라가서 다 개떨이도 대가리 깨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막 그죠?
요즘은 안 그러죠.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하니까 좀 재밌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연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기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다 잡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복습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습은 해오시지 마세요. 읽어도 몰라. 어차피 그냥 오세요. 대신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 누적 진도로 하지 마세요. 누적 진도로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누적 진도 하면 자꾸 앞에만 봐. 앞에 여기 솔직히 여기 10페이지까지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만 보서 내가 계속 헌법 32조만 볼 거냐. 그죠? 헌법 32조 우리 시험 과목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한번 본 건 끝내요. 끝내네. 대신에 제일 좋은 건 오늘 수업 듣고 5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하시던, 아니면 근처 원래 공부하시던 독서실을 가시던, 오늘 배운 걸 오늘 복습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7시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럼 복습이 될 거예요. 복습을 한 주 이렇게 막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거 배웠구나. 오케이. 이런 거 중요했어. 중요한 판례는 한번 써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 3시간이면 끝나요. 3시간이면.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보시냐? 나머지는 다른 과목 하시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수업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강의까지 해서 3회독 하시는 거예요. 3회독. 그래서 연기의 목표는 3회독입니다. 3회독. 그리고 시험 볼 때 주제, 그거 암기하면 그런 주제들은 4회독, 5회독 하겠죠? 그 3회독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대신 복습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오전.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오전.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출근길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9시까지 출근이면 7시까지 출근하셔서 이거 책 보시면 돼요. 그러면 7시에 왜?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오! 엄청 일찍 나오네? 그죠? 이 책을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까지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세요. 끝내려고 하셨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한번 꼭 보시는 거. 토요일 날 아마 수업이 있죠? 아닌가? 금요일 날 일단 하여튼 수업 없는 날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천천히 나가지만 양이 적진 않습니다. 양이 적지 않아요. 오늘도 거의 위장미담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50페이지고 거기서도 A급이 2개 이상 되죠. 그러면 그 A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자, 일단 첫 시간은 제가 한번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관. 그러니까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 시험은 1교시, 2교시를 볼 건데요. 둘이 좀 많이 다릅니다. 범위 자체가. 1교시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해서,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체가.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2교시는 집단적 노사관계인데, 이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얘도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사용자인데, 이따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근로자 때 뭐가 들어가냐면 집단이죠, 집단. 그죠? 개별이고. 그죠? 요거는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노동조합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별적 근로관계를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죠. 사용자의 개념은 똑같아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근로자의 개념은 달라요. 그죠? 왜 다르냐? 얘는 주체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의 개념도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달라요. 얘는 개인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개인이 아니고 거의 사업장입니다. 근데 큰 의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 그래서 여기 다르다. 여기 다르다 1번. 그러면 개별적 근로관계잖아요. 개별적. 그러면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근로자, 즉 개별적 근로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게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자, 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안 주면 임금 안 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죠. 근로자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박물관 학원 앞에 막 쓸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막 줍고 버려. 근데 한 1년 있다가 박물관한테 내가 이거 쓰레기 청소해줬는데 돈 안 주냐? 너 이거 내가 신고할 거다 임금체불로? 가능합니까? 박물관은 뭐야? 뭐야? 네가 뭔데? 그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호받을 수 없죠. 근데 박물관에서 저 청소 좀 해주세요. 하루에 2시간씩만 해주세요. 근데 임금을 안 줬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1번.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뭘 제공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근로를 제공해. 일을 제공한다고요?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뭘 줘요? 이거 대가로? 임금을 주죠. 임금. 그죠? 그러면 임금 개념이 이미 나왔네요. 임금 개념이 뭐?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아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반대급부, 금품. 그게 임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 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상임금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통상임금은 요걸로 보시면 돼요.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일이 없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 봤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지. 나도 그런 데 가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애라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 그죠? 뭐 월급이 1,000만 원인데 막 그래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죠? 가면서 지하철 타면서 퇴사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6시에 퇴사한 거죠. 그죠? 오늘 저녁 6시에 내가 퇴사한다고 문자를 남겼어. 그리고 다음날 사직서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적까지 월급은 받을 수 있죠? 오늘 것까지. 그게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그죠? 일률적이고, 그리고 소정근로 대가죠. 내가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일 안 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오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고정적인 거. 퇴사하면서 내가 이전까지 일했던 거,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게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고정된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 걸 암기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요게 통상임금. 요게 통상임금. 몰라도 돼요. 뒤에서 할 겁니다. 엄청 자세하게. 평균임금은 뭐냐면 통상임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돈이었죠. 평균임금은 내가 전화가 와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10%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개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에 하나에 100만 원씩 하면 10%씩 받으면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겠죠. 그 인센티브까지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은 매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아닌 거예요. 통상임금이 아닌 거라고. 통상임금은 아까 뭐였어요? 고정적인 거. 안 변해야 되는데 얘는 매번 다를 수 있죠. 매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범위가 얘가 훨씬 더 크겠죠. 얘가 더 훨씬 크겠죠. 얘는 뭐로? 얘랑 똑같다. 임금이랑. 그죠? 임금이랑. 그래서 요거를 또 공부를 한번 할 겁니다. 임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A급으로 보는 게 이제 뒤에서 볼 건데 뭘 볼 거냐? 임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알바했을 때 통장에 찍히는 돈, 이거 임금 맞습니다. 복지 포인트 이런 거는 어때요? 회사에서 1년 동안 복지 포인트 100만 원어치를 줬습니다. 근데 복지몰에 들어가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몰에 들어갔어. 그때 뭐야? 살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근데 이게 1년 지나면 사라진대. 그죠? 그걸 임금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 안 쓰면 저희는
신청해 주시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임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내가 근로를 해서 받은 돈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게 지금 복지 포인트 문제가 됐고, 지금 고등법원 이어서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나온 상태죠.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현금화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근로하고 임금 제공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근로관계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좀 아닌 것 같은데 내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해고라고 하죠. 크게만 볼게요. 크게만 하나씩 보고. 해고인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금지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거 답을 먼저 내버렸네. 그죠? 우린 해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나중에 노무사님이 되셔서 전화가 와요. 거래처에서. 노무사님, 얘 일 너무 안 해. 그래요? 그러면 내보내도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그게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부터 말씀해 주셔야 되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해고가 금지되어 있죠. 그게 사유하고 절차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유는 뭐야? 23조에 몰라도 돼요,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아니고요. 정당한 이유여야 돼요, 여러분. 정당방위 들어보셨죠? 인정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면 그만큼 해고가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금지되는 나라입니다. 대신 금지된다고 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 그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고가 금지되고 있는 나라는 맞다. 그리고 절차상 한 달 전에 말해줘라. 이게 해고 예고입니다. 이유는 다른 일자리도 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시간을 주느냐 아니면 돈을 30일치 주느냐 이거의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서면 통지. 요건 27조죠. 요거 두 개. 그죠? 그래서 요 사유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해고 말고 수습기간에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시용기간에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볼 겁니다. 시용근로자가 뭐냐? 시용근로자도 A급이죠. 시용근로자도 지금 A급으로 되어 있죠. 올해 어쨌든 해고 파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해고 파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도 이쪽에서 많이 볼 거예요. 나중에 뒤로 가면 뭐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까지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뭐예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들. 1년 단위, 2년 단위. 근데 우리나라 법상 기간제법 4조에서 2년을 넘어가면 정규직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 문제가 있었고, 요게 올해 시험제 나왔었고요. 요게. 파견 근로자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배울 거다. 사용사업주가 있고요. 파견사업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이 업무가 너무 힘들고 조금 단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썼다가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나중에 뭐 이런 근로관계 문제나 얽힐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건 좀 빠지고 싶어. 근데 나는 파견을 좀 쓰겠다. 그래서 파견사업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한테 파견 대금을 지급하겠죠. 우리 얼마 줄게. 애들 좀 줘. 그러면 파견사업주가 요 파견 근로자를 파견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그죠?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 파견 근로자 갑이라고 할게요. 어디 소속 근로자예요?
그렇죠. 파견 사업주 소속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용하는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파견 업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고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했죠. 우리 직접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막 뜨거운 데서 막 일하고 막 용광로에 그런 거 파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불법 파견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우리가 열심히 봐야 돼요. 기간제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빈도는 쪽도 그 중요도는 떨어졌지만 파견은 30기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차? 4년이 됐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좀 열심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불법 파견 관련해서 뭐 기소되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판례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면서 그래도 규칙이란 걸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를 만들어도 우리 그죠? 규칙이란 게 있고, 어쨌든 회사 만들었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뭐 6시까지 일을 하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밀지?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아직.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와요. 올해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나와야 되긴 합니다. 이거 왜 안 나오는지. 이거 나오면 50점짜리로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도 그게 1번이잖아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잠깐 보시면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이제 판이 바뀝니다. 얘는 사용자랑 근로자 사이에 이런 근로의 대가의 임금이라던가 아니면 근로관계 종료 해고라던가 아니면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 그죠? 징계라던가 이런 걸 본다고 보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 노동조합은 뭐예요? 단체잖아요. 단체잖아.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일단 단체고, 이 노동조합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조합원들이라고 하거든요. 조합원을, 잘 보세요. 자, 조합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국에? 근로자야, 얘네들. 회사 다니니까 우리 노동조합 속해 있는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단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조합원, 조합원 있지만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노동조합이 저 임금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런 건 얘네가 하는 거고, 이쪽에서. 얘네는 뭐라냐면 이 근로자 전체에 대한, 그죠? 우리 근로자 전체에 대한 지위, 그리고 경제적 안정, 이런 걸 위해서 싸워준다고요. 그래서 임금 10만 원만 올려주세요가 전체 근로자 10만 원 올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미 단체죠. 그러면 사업주가 일단 한 명이면 내가 그래 너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하겠지만, 전체 다 하면 뭘 보겠어요? 어떤 애는 9시부터 6시까지 나와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해주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는 9시까지 6시까지 나왔는데 죽으라고 일을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단체 교섭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단위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뭐 유명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노조가 센 데는 지금 2022년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2022년에 기본급이 오르면 어떻게 돼, 갑자기? 내가 월급이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하다가 완성이 되면 단체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다? 우리 둘이 악수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10만 원 올려주세요. 사업주가 우리 너무 힘들어. 교섭하자.
교섭을 막 합니다. 1차, 2차, 3차, 막 4차, 5차, 6차까지 해서 7만 원에 타결이 되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악수하고, 그죠? 그게 단체 협약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체 협약까지는 못 가는데 교섭도 잘 안 나와, 사업주가. 교섭하자. 언제 할까요? 시간을 좀 볼까?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시간을 좀 볼게, 내가. 그죠? 가. 그리고 막, 오오! 했더니 갑자기 쭉 가. 연락해도 안 받아. 헤어진 여친이야? 왜 안 받고 그래? 그죠? 그래서 교섭을 못 해. 그럼 계속 지지부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냐? 너 교섭 안 했지? 우리 일 안 해. 그게 쟁행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는 파업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단계가 쟁행이고요. 그럼 쟁행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 이거예요. 그죠? 교섭을 제기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쟁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체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교섭을 제기할 목적 정도는 해야 되는데 딱 쟁행이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신났어.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사장이 포르쉐 이번에 뽑았다는데 우리 저거 가만두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야 우리 쟁행인데 교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어떤 애가 가고 망치로 막 두드려. 야 이거 내가 노조법 이거 찾아봤더니 3조 4조에 민사 형사 책임 면제되더라. 다 부십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면제를 시켜줄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 목적에 벗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은 교섭 제기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그죠? 그런 위험한 수단을 동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쟁행위 관련해서도 완전 특 A급은 어디에 있어요? 인사책임. 즉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쟁행위, 목적도 정당하고 그리고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어떤 민사책임이냐면 실제 만약에 병원에서 파업을 해요. 근데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면적으로 다 출입문 막고 환자를 못 보게 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이렇게 줄 서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뚫어놓고. 그죠?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그죠?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손해는 있었겠죠. 환자가 왔다, 여기 줄 너무 오래 서는데 딴 데 가야겠다. 그죠? 당연히 손님을 뺏기는 그런 손해는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잘 지켰고 뭐 소리도 잘 안 냈어. 그냥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피켓만 들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책임 이 정도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거고 형사책임도 할 수 있죠. 뭐? 주거 침입했잖아. 그죠? 영업방해 했잖아요. 얘네들 지금 와서. 근데 그것도 면제해 주겠다. 그게 형사책임입니다. 원래는 형사책임만 좀 주로 보다가 민사책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뚝 나오면서 이쪽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뒤에도 볼 겁니다. 엄청 중요하게 볼 거고 요거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밀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올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이거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막 강조를 한 다음에 따로 만들어야 되나 자료를 어쨌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바로 볼 건데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볼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2명 모여. 우리 만들자. 내가 봤더니 2명 이상이면 되더라. 그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만들어.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을 우리가 열심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섭 단계에서 성실교섭 의무라고 해가지고 사업주, 노동조합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볼 게 뭐예요? 올해는 공정대표 의무가 나왔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 중요하게 볼 건 우리나라가 한 회사에 노조가 하나만 있을 수 있나요?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개의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도 2,000명 이상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장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하면 빡세긴 하겠지만 한 번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그 2,000명이 20명씩 나눠서 200개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섭을 200번 해야 돼. 1년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일을 못 해. 그죠? 그러니까 뭐다. 복수노조가 허용은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체로 만드는 거, 요걸 단결권이라고 하잖아요. 단결권. 여러분, 단결권은 이따 볼 거지만 헌법에서 정해놓은 기본권입니다. 이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기업의 노조가 하나냐? 얘기가 다를 거 아니냐 이거지. 노조들마다. 그러니까 단결권 보장 확실하게 하자. 단체 교섭권도 헌법상 조항이 있지 않냐? 단체 교섭권도 보장해달라. 하니까 복수노조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장들이 그럼 나 우리나라에서 사업 안 할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미국 갈래.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인종차별도 좀 있고 땅값도 좀 비싸네. 그래서 어떻게? 나 중국 갈래. 그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벤츠도 결국에 중국 가서 만들어서 사태가 그렇게 된 거잖아. 어쨌든 복수노조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야, 그러면 니네 교섭창구 단일화 시켜서 와. 무슨 말이냐? 교섭은 해줄게. 대신 너무 노조가 많잖아. 대신 교섭은 한 번만 할 거야. 니네끼리 단합해서 한 가지로 해서 가져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얘네끼리 싸우기 시작하죠. 우리가 들어가겠다. 시끄러. 우리가 들어갈게.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그죠?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 의견이 소통되는 굉장히 좋은 나라. 젊은 세대와 나이가 있는 세대도 통합이 잘 되고, 그죠? 우리 엄마하고도 통합이 잘 안 되는데, 그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데려와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14일 안에 된 적이 있을까? 한 번도 없죠. 당연히 안 될 거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결국에 나중에 과반 노조,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뭐 국회도 많이 하잖아요. 뭐 안 되면 야 투표해 해가지고 과반, 오 시끄러, 나머지 아웃 된 거야. 근데 복수노조 하는 데는 대부분 과반 노조가 없어요. 과반 노조가 있으면 복수노조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 이미 이만큼 있는데 애들이 저기 노조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 일로 와봐. 만들 거야? 이쪽 들어오는 게 편하지 않겠어?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은 이 위원장이나 이런 사무국장들은 우리는 우리 뜻에 따를 거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막 몰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돈 많은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밥 먹었냐? 에? 뭐 컵라면 먹게? 야, 뭐 그런 걸 먹니? 따라와. 소고기 먹었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얘네들이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그럼 결국엔 바보들.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이런 거를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복수노조 관련해서 과반 노조도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도 투표합니다. 얘네도 투표한다고. 그래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대신 공동교섭대표단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2,000명인데 2명 해가지고 손잡고 저도 공동교섭대표단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100분의 10. 2,000명이면 200명인가? 맞죠? 10%. 200명 이상이 된 노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섭대표 노조를 만들어요. 선정을 합니다. 그럼 걔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어렵게 됐죠, 내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서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 그래, 사업주가 또, 난 이제 어쨌든, 엄청난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사업주가 갑자기, 아유, 일로 와보시래. 안 갑니다. 아유, 괜찮다고. 아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유, 괜찮다고. 그러면 딱, 잠깐만 가볼게요. 하고 딱 갔어. 앉았더니 막 갑자기 막 밥도 막 좋은 거 사주고, 막 착지도 하나 줘. 오, 내가 처음 보는 차키야. 어떻게 운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죠? 원래 연봉을 얼마 받으시죠? 그랬더니 막, 저희요? 저희 한 3천만 원 받는데, 우리 이번에 교섭대표 된 노조분들한테는 제가 연봉 3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런 게 또 많아지니까 공정대표 의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정대표는 법에 있어요. 네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다툼이 왔잖아. 자율적으로 했는데 안 돼. 과반 노조 없어. 공동교섭대표단
10%씩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더니 이 새끼 가가지고 뭐야? 지들 노조만 좋은 일 시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수 노조들이 저거 하면 공동대표 의무다 라고 하면 공동대표 의무 위반되면 단체별 체결한 거 무효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배울 겁니다. 근데 교섭창고 단일화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열심히 볼 거예요. 근데 법규정 딱 보면 아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딱 보잖아.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스토리 있죠, 방금 그 스토리 알고 있으면 그냥 정리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번 니네끼리 해봐. 우리 그 애들하고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니네끼리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끼리 해봐? 더 싸워.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봐. 내가 그럼 나눠줄게. 네가 덩치가 크니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야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걸 배울 거고 교섭 얘기 나왔으니까 노동조합이 교섭을 계속 하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해. 그러면 쟁행위 하면 되죠. 근데 쟁행위 해도 계속 안 나와. 그럼 뭐까지 같이 하는 거야? 나와라.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혜택.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를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맞다라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교섭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볼 건데 노동조합을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아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헌법상 자유권이라고 막 해놓고 갑자기 국가에 왜 신고하고 그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국가가 개입을 하면 제한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신고하라고 그래?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교섭창고 단일화, 공동대표 의무 신고 다 어디다예요? 국가에다 해, 국가에다. 근데 내가 허가받지 않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와!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냐? 아니면 뭐 인가제냐? 요 관계 관련해서도 문제가 돼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 어렵진 않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려워. 근데 이런 걸 좀 배울 거고 우리가 1교시는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몇 개 볼 게 있어요. 몇 개 볼 게. 거기에 이제 뭐 노동 관행이라던가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책 잠깐 보시면 이런 거 배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헌법의 노동조항 있죠. 노동조항. 자, 헌법 32조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1항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확률 없어요. 그냥 이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근로의 권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내가 어디 지원을 하는데 뭐 지원 요건에 결격이 돼가지고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국가가 와가지고 야 너 일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 시행한다. 자,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어쨌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이게 뭐다? 요금이 요거 근로기준법 같은 거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일을 했어. 근데 사업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시간당 1,000원. 한대. 문제 있나요? 아니, 뭐 근로자가 원해. 그 근로자가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른가? 아니, 이 사람 막 서울대 나오고 그랬어. 똑똑해. 자기가 원했어. 제가 봤을 때는 저의 1시간의 일당은 1,000원입니다. 사업주와 계약했어요. 1,000원. 여러분 8,000원 주고 사람을 8시간씩 굴릴 수 있습니다. 계약했어.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요게 법. 그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민법상, 사법상 계약을 해서 둘이 악수하고 도장 빵 찍었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게 이제 민법상 고용계약인 건데, 봤더니 1,000원. 이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즉,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 합의율은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 취업규칙 요런 거 어쨌든 법규정 위반했는데 사통합 합립성 법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네가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거 다 폐기됐죠. 통상임금 신의칙 판례도 이따 볼 거예요. 그것도 곧 폐기될 겁니다. 결국엔 법을 위반했는데 그거를 합의로 이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우리 노동관계 법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전에 노동 관련해서 법전 있죠? 법규정. 이건 다 강행규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 항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뭐 근로조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그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1차 하시는 분들은 잘 나옵니다. 이 조문이. 그래서 조문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상에서는 4항 여자, 5항 연소자, 그죠? 요 분들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고령자, 장애인, 이건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게 시험도 잘 나와요. 1차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6항 보시면 국가유공자, 요 분들 뭐 혜택 주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 32조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권을 논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로. 그 다음에 노마자 2번 보시면 노동상권, 헌법 33조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옵니다. 보시면 이건 쉽게 써져 있습니다.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다 나왔네. 그죠?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어요. 대신 뭐가 적혀 있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11페이지 4번 보시면 바로 옆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이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밑에 있는 분들만 한다. 그리고 누군 못해요? 군인, 경찰은 못합니다. 그죠? 군인, 경찰은 못해요. 군인 하면 어떻게 돼? 군인 하면 옛날에 그 대머리 그 할아버지 시험 되는 거예요. 탱크 끌고 서울 오고 막 그런 거, 그죠? 추석에 그거 했잖아요. 그 막 정우성 막 나와가지고 막 한 거, 그죠? 여자분들은 정우성밖에 안 보인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그 개봉했을 때 제가 집에 있는 분을 봤는데 막 계속 역사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걔가 멋있는 거야. 이렇게 막 다리에 서가지고 우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가. 그죠? 그냥 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우성 같은 사람 군대에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그 참 TV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와. 송중기 없어. 그리고 무슨 대위가 헬기를 타고 옵니까? 그지? 헬기는 사단장도 못 타. 군당장급은 돼야지 헬기 탈 텐데, 그죠? 막 유시진 대위처럼 막, 그죠? 어디 중사가 사단장한테 말을, 그죠? 죽어. 그러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 쿠데타의 위력 좀 있죠. 경찰 같은 경우에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게 돼 있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요 방위산업체는 뭐냐면 핵, 그죠? 핵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만약에 쟁행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 뭐 계속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안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중단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의외로 요 노마자 2번의 조항은 답안지에 쓸 확률이 꽤 있습니다.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주요 방위산업체가 파견이나 도급을 했다면 그 소속된 근로자들은 근데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단체 행동권이 제한이 되나요? 일은 똑같이 하잖아. 그죠? 자, 주요 방위산업체야. 내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애가 갑이고요. 인력이 많이 딸리니까 얘네가 파견 말고 도급이라는 걸 줬습니다. 도급. 그죠? 야, 이 업무 좀 해줘. 우리 회사. 해줘. 그래서 A 회사한테 우리 똑같은 업무 하는데 얘네 좀 도와줘. 그래서 A 회사 소속 을한테도 같은 업무를 줬습니다. 만약에. 그죠? 근데 단체 행동권 빵! 야, 우리
이거 받고 못 살겠다. 우리 쟁행위 하자. 빵 했더니 국가에서 너는 안 돼. 왜요? 봤더니 헌법 33조 3항 있잖아. 그죠? 얘도 해당되나요? 왜 안 돼? 주요 방위산업체가 아니잖아. 아셨죠? 잘 보셔야 돼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요 방위산업체잖아. 그죠? 회사가 중요하다. 실제 이거 대법원까지 갔었고 판례가 나와서 여러분이 암기란다. 이해를 하고 문제가 나오면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면 암기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답이 안 틀려요. 이렇게 하면. 그죠? 암기하면 답이 틀려. 아, 씨,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냥 선택의 순간. 그죠? 이번에 중간수익공제 시험 보신 분이 한번 문자 왔던데 숫자를 계산을 했대, 자기가. 제가 시험도 냈으니까. 근데 저는 숫자 계산한 거 안 냈고 70% 받는다. 그것까지는 냈거든요. 숫자 계산했는데 문제는 뭐야? 자기의 계산 실력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대. 왜 안 써? 그죠? 그 제가 왜 안 써서 쓰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어차피 숫자가 틀렸대. 그러면 안 쓰길 잘했다. 그죠? 70%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점수에 좀 영향은 있겠지만. 그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이렇게 특히 이게 노무사 준비하신 분들이 계산에 엄청 약하던데. 그죠? 계산은 우리도 약해요.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닐 때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속가 산정 막 하면서 설명하시다가 그때 수강생이 한 100명 됐어요. 인기가 많으셔서. 하다가 딱 해서 뭐 속가 이거 얼마예요? 딱 했는데 100명이 전부 다 암산을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하면 뭐야? 이 사람, 우리는 네가 계산해. 우리가. 우리는 안 해. 그죠? 근데 뭐 다른 과 가면 얼마예요? 하면 사람들이 팍 계산 걸 안 해. 우리는. 그죠? 숫자 약해. 그래서 이번에 숫자 문제가 나왔잖아요. 내년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높게 볼 것 같아요? 여기가 평균이야. 이렇게 높게 볼 것 같아요? 이 정도 볼 것 같아요? 보기도 안 해. 저 밑에 있어. 그죠? 기대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막 보고, 우와! 막 이런 거 기대 가시는 분들 있고, 제가 이 정도 썼으니까 교수님이 보고, 우와! 이거 엄청 잘 썼는데? 딱 보고, 말했지? 어우, 괜찮네. 마이너스 1점.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 1.5? 그런 느낌으로, 속어법으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알았죠? 60점. 그래서 요런 거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1번 보시면, 법적 성질 보시면, 노동상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생존권, 사회권, 그죠?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한테 제한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단결권 행사하고 노동조합 만들고 있는데 국가가 너는 안 돼. 이유는요? 그냥 기분 나빠. 왜요? 너니까. 그죠?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똑같다. 그래서 그런 자유권적,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 효과는 자유권적 효과, 면책 부여 효과. 아까 봤죠? 민사책임, 형사책임 면책하는 거. 입법수권의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게 이제 요거인데, 요거. 민사책임, 징벌적. 그죠? 형사규정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입법수권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에 대한 효과인데, 요거는 저 밑에 보시면 제3자에 대한 효력 있죠? 요거를 조금 지금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지울게요.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제가 필기하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 위주로 좀 보시고, 제가 설명하다가 사실관계 얘기하다가 좀 적어놔야겠다. 뭐 그런 거 적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 아까 단체협약 공부를 했었죠.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사용자하고 노동조합하고 교섭해서 협약을 체결했죠. 그죠? 협약 체결했는데 요 단체 협약이 이거부터 단체 협약은 성질이 뭐예요? 성질. 계약이야, 계약. 누구랑? 사용자랑
노동조합하고 한 계약이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 그죠? 여러분이 원룸 구할 때, 여러분이 독서실 들어갈 때 이거 계약하잖아요. 학원 할 때 계약하죠. 환불 규정하면서. 그죠? 양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 체결했어요. 자,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나타나나요? 당사자한테만 나타나. 그죠? 당사자한테. 내가 방문가에서 학원 결제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 환불할게요.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한테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조합한테만 발생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임금이라던가, 그죠? 아까 뭐 복지 포인트 뭐 올라간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거 막 준대. 상여금 200%에서 300% 됐어. 결론적으로 노동조합한테 적용되는 것보다 누구한테 적용되는 게 더 많나요? 근로자, 즉 조합원들한테 적용되는 게 훨씬 많죠. 조합원은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조합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지금 아닙니다. 얘네들은 제3자죠. 근데 지금 효력이 어디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노동조합하고 계약했는데 효력이 얘한테 가네. 그죠? 이걸 제3자 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도 볼 거고 주범적 효력이라고 있어요. 단체 협약에. 그게 제3자 효입니다. 그죠? 채무적 효력, 즉 계약 당사자끼리만 적용되는 거. 노동조합한테 적용되는 건 뭐예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그죠?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들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둘 사이의 당사자 계약인데 결국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건 다 보다 제3자율입니다. 그래서 제3자율을 어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당연히 기본권이죠. 교섭해서 단체협약 체결했으니까, 그죠? 국민과 국가와 관계에 적용되는 거, 제3자의 사용자에도 적용되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 그죠? 제3자에 대한 효력만 알아주시면 돼요. 앞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 이거 헌법상 이 이론은 뭐냐면, 제가 단체협약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 제3자율 여기다 갖다 들이댄 거고, 요거는 국가끼리 법을 정하면 결국엔 사용자도 적용받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우리 둘 사이에 뭐 얘기한 게 없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 적용된 거니까 그걸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는 노동상권의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합니다. 근로자로 자기들이 단결하고 그리고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단결권 보시면 노마트 3번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 가입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결권은 야 이 노동조합 만들게 뭐야 이거야 뭐 이거 성질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결할 자유가 있고, 그죠? 모여! 할 자유. 그리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봐.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굳이 단결권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단결 안 할 건데? 그게 학설이 있어서 이게 하나 있어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 판결까지 해줬습니다. 즉, 보시면, 단결권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결할 자유, 그죠? 적극적 단결권을 의미할 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단결에 뭐 굳이 소극적 단결권까지. 그죠? 이게 집합만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이게 집합도 아니야. 이건 지금 뭐야? 수학의 정석 쓰신 분이 홍성대잖아요. 아시죠? 홍성대가 쓴 머리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치? 머릿말이야. 단체 교섭권 보시면 이제 교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그 단결체의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고 넓게는 단체 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으로 단체 협약 체결할 권리도 포함된다. 자,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거의 일반적이라서 뭐 많이 그렇긴 한데 자, 교섭해. 근데 노동상권을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만 두면 단체 협약 체결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노동 기본권을. 그죠? 그러니까 교섭권에 단체협약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번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교섭권에 협약 체결권 포함된다. 이걸 어디서 볼 거냐면 우리가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서 도장 찍고 이거 악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도장 찍고 악수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들 막 2,000명 되는데 다 가가지고 한 명씩 도장 찍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너는 교섭만 해라 라는 학설이 있고 너는 협약까지 체결해라 이 학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다? 그럴 거면 노동조합 대표자 왜 뽑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죠? 우리 아까 헌법 조항 33조 잠깐 보시면 협약 체결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끝에 보시면 단체 교섭권에는 협약 체결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당체행동권 의의, 요거는 쟁의행위에 우리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 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외우셔도 되는 거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 어쨌든 뭐야? 그 주장 관철할 목적, 교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어쨌든 사업주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알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뭐 문자 보내? 카톡 보내?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새끼 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힘들게. 그럼 바로 알잖아.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문 앞에 막 다 이렇게 앉아있어. 나 식당 하는데. 그리고 막 다 물어봐. 영업 안 하나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겠어? 못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쟁의권이라고 한다. 성질 보시면 면책부여 효과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아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형사면책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A급으로 많이 봤던 게 준법투쟁을 많이 봤었어요. 준법투쟁은 뭐냐면 법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그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원래는 2분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출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하철이 도착했어. 근데 타려고 했는데 이미 뭐야? 내가 탈 자리가 없어. 다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문 딱 열렸는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냥 탈 수 있어요? 탈 수 없는데 2분 동안 열고 기다릴 거야? 그죠? 근데 법에는 기다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파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분들의 임금 인상을 요건으로 본인들이 법을 잘 준수하는 걸. 그죠? 그러니까 그게 1번은 뭐냐면 그런 준법, 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어쨌든 국민한테 불편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게 쟁의 행위 인지가 1번입니다. 그죠? 그걸 판단하는 게 1번이고 정당성을 판단했을 때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못 갖추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시면 노동관행인데 노동관행은 조금 쉬었다 할게요. 노동관행부터. 노동관행부터는 이제 집합이야, 집합. 그죠? 요거부터 봐야 돼요. 네.